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거죠. 직선이랑 삼각형 세는 거야. 직선부터 해보자. 몇 개야? 12개. 저기 12개의 점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게 직선 고르는 행위. 그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겹치는 거 이런 거 빼야 되지. 자, 일단 첫 번째로 뭐 빼야 되냐? 한 직선 위에 점 3개가 올라가 있는 그림 있지? 여기에 있는 거 다 겹치기 때문에 저렇게 셋 중에 2개 고른 거 다 빼줘야 되지? 여기 있는 3개 중에 2개 고른 거 다 빼야 되지? 그러한 직선이 몇 개 있냐? 4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네. 이런 게 8개 있네. 그리고 직선이기 때문에 근데 저 8개의 직선을 세기는 해야 되니까 플러스 8. 됐지? 그 다음 지금 이 그림은 한 직선 위에 4개가 올라가 있는 점도 있어. 맞지? 그렇지? 직선을 세야지. 따라서 4개 중에 2개 고르는 직선도 다 중복이야. 맞지? 따라서 이렇게 4개 중에 2개 고르는 경우 다 빼야 되고 그런 직선이 몇 개 있어? 하나, 둘, 3개가 있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요 3개의 직선까지 다 빼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직선 3개를 세기는 해야 되잖아. 그래서 더하기 3. 끝. 근데 반대로 이제 삼각형은 얘기가 다르지. 삼각형은 자 일단 시작. 12개 중에 3점을 고르는 게 삼각형. 근데 마찬가지로 한 직선 위에 점 3개가 올라가 있는 거는 삼각형이 아니지. 즉 한 직선 위에 있는 점 3개. 여기 있는 거 3개 따라락 고른 건 삼각형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굳이 쓰면 저렇게 올라가 있는 점 셋 중에 3개 고른 거 다 삼각형이 아니야. 다 빼버려야 되고 방금 위에서 셌지. 이런 직선이 8개 있지. 됐냐? 마찬가지로 한 직선 위에 점 4개가 올라가 있는 여기 있는 4개 중에 3개 고른 건 삼각형이 아니야. 근데 이제 얘는 삼각형과는 다르게 이 파란색으로 써놓은 덧셈을 안 하지. 왜? 이건 진짜 그냥 삼각형도 아니잖아. 그냥 절대 삼각형 아니잖아. 안 더하지. 그래서 됐지. 자, 점이 8개가 있지. 일단 1번 3점을 꼭지점으로 삼각형은 8개 중에 3개 골라야 되지. 그리고 이제 봐. 야, 3개를 골랐는데 삼각형 아닌 거 있어? 지금 이 그림엔 없지. 한 직선 위에 점 3개 올라가 있는 것도 없고. 맞아? 그래서 얘는 이게 끝. 됐냐? 이샤 56. 그 다음 직각삼각형은 어떻게 되지? 이건 이제 너네들이 원의 성질 기억하고 있어야지. 직각삼각형 지름에서 팅 갔을 때 90도 기억하지. 원주각 성질. 맞아? 지름에서 어디든 원 벽면에 튕기면 90도. 따라서 직각삼각형을 셀 때에는 항상 지름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 예를 들어 요거 지름이지. 저 지름 하나당 직각삼각형이 몇 개 생기냐? 아니, 뭔가 나랑 다른 그림을 보나?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나랑 다른 그림 보고 있냐? 자, 따라서 정리해 보면 지름 하나, 방금 전에 이렇게 그은 지름 한 개당 몇 개 생겨? 그럼 지름이 몇 개 있는지 세면 되겠네? 지름이 몇 개 있냐? 하나, 둘, 셋, 4개 있네? 맞아? 따라서 24가지. 직각삼각형을 이 그림에서 세는 기술은 이러하고요. 그 다음 사각형이네. 그냥 사각형. 그냥 사각형. 저건 그럼 뭘까? 사각형 결국 점 몇 개 고르는 거야? 4개 고르 8C4. 그리고 봐야지. 빼는 거 있나? 8C4에서 뺄 거 있나? 없지? 그냥 4개 고르면 사각형 나오지. 다 정상적으로. 따라서 그냥 끝. 이렇게 계산하면 끝. 됐냐? 이게 이제 70까지. 그 다음 그러니까 이렇게 직각 이런 그림에서 직각삼각형 아니면 직사각형은 세는 방법 같은 게 약간 정해져 있기는 해. 직각삼각형은 지름을 이용해서 세는 거고 직사각형은 어떻게 셀까? 직사각형의 가장 중요한 성질을 생각해야지. 직사각형뿐만이 아니라 내가 항상 말하지만 사각형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은 대각선에 들어있다 그랬어. 따라서 직사각형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뭐야?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반대가 한다. 따라서 직사각형을 센다라기보단 대각선을 찾을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 자, 근데 대각선을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길이가 똑같은 대각선 만들어야 되거든. 이렇게 두 개면 이게 대각선이 돼? 이게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돼? 서로 크로스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는 안 되고 길이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얘랑 이거 두 개는 직사각형 아니야. 길이가 다르잖아. 대각선은 길이가 같아야 돼. 아이씨, 그럼 길이가 같으려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돼야 되나? 저러면 길이는 같지. 길이는 같은데 뭐가 위반이야? 서로 2등분이 안 돼. 직각 아니야, 이씨. 그거 말은 뭐고. 서로 2등분이 안 돼. 서로 2등분이 안 돼서 안 돼. 그런 식으로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을 잘 생각해보면 결국은 아까 지름 얘네들밖에 없어. 얘네들이 대각선의 후보가 될 수가 있어. 됐냐? 2등분 아니잖아, 아까 그 그림. 됐어? 얘네들이 대각선 후보가 될 수 있어. 따라서 결국은 파란 선 2개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보면 되고, 파란 선 몇 개 있어? 4개 있잖아. 4개 중에 몇 개 골라야 돼? 2개를 선택하면 돼서 6가지. 됐나? 아무거나 2개 골라볼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골랐다. 그럼 그거는 이걸 직사각형으로 센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됐냐? 또 뭐 예를 들어 또 다시 뭐 어떻게 골라볼까? 이렇게 골라볼까? 이렇게 골랐다. 그럼 그거는 요 직사각형을 의미하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좀 대체해서 찾는 거야. 되냐? 자, 그러니까 사각형은 결국 가로, 세로 몇 개씩이야? 2개씩 고르면 되지? 그러니까 노란 거 2개, 파란 거 2개 선택하면 사각형 완성이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지? 따라서 계산은 노란 거 5개 중에 2개 선택하고 그리고 이어서 4개 중에 2개 선택. 됐냐? 60까지. 기본은 간단하지? 됐냐? 뭐 아무거나 골라봐. 뭐 고를까? 노란 거 뭐 고를까? CD. 여기 파란 건 Y랑 W? 그래. 그럼 요건 이제 여기에 사각형 센 거지, 여기. 됐냐? 됐지? 저렇게 선택한 경우는 요 사각형을 센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계산 안에 사각형이 다 들어있다를 하나의 예시로 보여준 거고. 됐나? 자, 요거 해봅시다. 얘는 다시 점으로 돌아왔거든? 사각형 만들래. 사각형을 어떻게 골라야 되냐? 4개. 당연히 4개인데 어떻게 4개? 아무렇게나 4개 하면 안 되잖아. 2개씩 골라야 되지. 네. 3개 고르고 이렇게 4개 고르면 그건 삼각형이야. 2개씩 골라야 되네. 됐나? 따라서 4C2 곱하기 6C2가 되겠네. 됐냐? 자, 얘는 이제 이것도 해볼 법한데 삼각형 그러면 어떻게 세? 삼각형 그럼 어떻게 세야 돼? 3개. 그렇지, 3개인데 어떻게? 여기서 1개, 여기서 1개, 여기서 2개만? 그 다음 반대로 그렇지, 여기서 2개, 여기서 1개, 2가지를 다 나눠서 계산해야지. 그치? 그래서 6C2 곱하기 4C1이랑 6C1 곱하기 4C2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써주시면 되겠지. 됐지? 다음. 자, 그림은 이러합니다. 정사각형 세래. 자, 이거는 중학교 때처럼 그냥 세. 정사각형은 그냥 세는 게 더 나을 수 있어. 워낙 특이한 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냥 세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자, 세자. 이렇게 한 칸짜리 몇 개? 12개. 그 다음 이렇게 넷이 뭉친 거 이거 몇 개?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림 생각하면 눈으로 넷, 5, 6개. 맞지? 따라서 6개. 그 다음 9칸짜리는? 2개. 이거는 2개. 얘는 이렇게 세버리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이게 20개네. 자, 그럼 괄호 2번.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은 어떻게 하지? 약간 여사건 느낌으로 해주면 되지. 왜냐면 우리가 방금 위에서 했지만 그냥 사각형을 계산하는 걸 알고 있어.
얘를 잘 뜯어보면 세로선이 5개가 있고 가로선이 4개가 있지. 그러니까 그냥 사각형 만드는 계산이 뭐가 되겠냐? 가로선 중에 2개, 세로선 중에 2개 고를 거 아니야. 여기에서 그래 정사각형을 빼면 나머지가 직사각형이겠지. 요런 식. 됐냐? 다음 밑에. 그럼 이렇게 이 파먹은 이런 그림. 자, 해볼게. 스톱. 세고 있지 마라. 잘 봐. 얘를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선생님, 이거 그냥 이 완성된 걸 생각해가지고 한 다음에 여기 뭐 4개 뭐 이렇게 빼면 안 되나요? 라고 착각하면 곤란해. 그럼 안 되지. 왜 안 돼? 그렇게 빼려면 얘네 넷만 빼면 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얘가 들어간 이런 것도 빼야 되고 이런 것도 빼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빼야 돼. 따라서 그렇게 빼는 방법은 절대로 안 되고 다른 방식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노란색 2줄, 파란색 2줄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은 똑같지. 맞아? 근데 자, 파란 건 너무 많으니까 자, 노란 거를 먼저 선택한다고 보자. X를 고르게 되면 파란 것 중에 A, B, C를 선택하면 안 되지. X가 여기까지밖에 안 가기 때문에 파란 선은 D부터 들어가야 돼. 즉 그걸 기준으로 상황을 나눠주면 되지. 그러니까 다시 X를 고르고 제일 긴 거를 이렇게 2개를 골랐다 쳐도 얘가 이렇게 길어도 얘 때문에 파란 건 여기 것만 골라야 돼. 맞지? 그걸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네. 전략 구상. 항상 순열조합 쪽은 전략 구상을 잘 해주셔야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전략 구상할 거야. 1번. X를 포함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구별해 보도록 합시다. 됐지? X를 무조건 하나 고르는 경우 그럼 남은 거 고르는 방법은 3가지. 됐지? 남은 노란 선 2개 골라야 되잖아. 근데 X를 반드시 고른 경우라고 친다면 남은 노란 거 고르는 방법은 3가지지.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3가지 곱하기. 그럼 누구를 고르든 얘 때문에 파란 건 이 중에만 골라야 되잖아. 맞지? 몇 개 중에 몇 개 고르는 거야? 5개 중에 2개 고르는 거고 선택만 하는 거지 나열 아니지. 이런 식으로 전략이 짜여지면 계산 완료.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Y 포함하는 경우. 즉 지금 이 경우에 이제 X는 이제 그만. X가 포함된 거 위에서 다 셌잖아. 그럼 이제 X는 지워버리고 이제 Y가 포함된 경우 하면서 잘 나눠서 세면 되지. 그럼 Y가 포함된 경우에 남은 두 직선 중에 하나 고르는 게 2가지. 그리고 Y를 고르면 이제 파란 거 어디까지 쓸 수 있냐? 요만큼 쓸 수 있지. 맞아? 몇 개야? 7개 중에 2개 추가로 더 고르면 되겠네. 됐냐? 그 다음 마지막 3번째로 이제 Z 포함하는 경우는 이제 실은 1가지밖에 안 남았지. 이렇게 2개. 그리고 이제 파란 것도 8개 다 써도 되지, 그지? 이렇게 전략 잘 세워주시면 되겠지. 됐나? 됐지? 자, 그럼 이제 순열 3학년 때까지도 계속 쓰게 될 방학 때 했으면 기억이 나겠지만 조짜기에 대한 걸 할 때가 왔네. 조짜기 합시다. 조짜기는 정말 두루두루 써먹을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 중에 하나니까 조짜기 기술은 정확하게 잘 기술 장착해 놔야 된다. 적재적소에 딱 쓸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앞으로도 또 문제 풀다가 야 이거 조짜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조짜는 계산을 따다다다다다 했을 때 또 까먹어서 막 저게 뭐죠? 이러지 않도록 됐냐? 자, 조짜기도 그냥 여기 보지 말고 내가 지금 써주는 걸 잘 보십시오. 자, 순열 조합과 구별해. 순열은 5명 중에 3명을 선택해서 예를 들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순열이지. 맞지? 맞지? 조합은 뽑기만 하는 거. 그냥 3명 아무렇게나 뽑아라. 이제 지금 하려는 조짜기는 이거야. 됐냐? 5명 중에 3명을 고르는 게 아니라 5명을 전부 다 써서
분류하는 거야. 됐냐? 조짝이야. 말 그대로 조짝이야. 5명을 다 분류해야 되는 거야. 즉 5명을 3개로 분류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예를 들어 뭐 A랑 B랑 같은 팀, 뭐 다음에 C랑 D랑 같은 팀 이런 식으로 분류해 놓으라는 얘기인 거야. 됐냐? 일단 의미하는 바는 알겠지? 그럼 계산은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계산은 그겁니다. 머릿수부터 5명이잖아. 5명을 3개로 분류할 수 있는 머릿수부터 분류해라. 이게 실은 앞에 경우의 수에서 이거랑 똑같아. 세 수의 합이 5가 되는 자연수 찾는 거 할 때 했던 거 있지? 그거랑 똑같아. 1, 1, 3 그러면서 내가 알려준 규칙 있잖아. 늘리고 줄이고 맞아?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일단 머릿수부터 채워. 5명을 쪼갤 수 있는 머릿수는 1명, 1명, 3명 가능하고 아니면 1명, 2명, 2명 가능하네. 지금이야 처음 설명이라 이걸 내가 지금 명을 쓰고 있지만 나중에 그냥 1, 2, 2 이렇게 쓸 겁니다. 머릿수부터 구분. 됐나? 그러니까 2가지가 있는 거지. 둘 다 계산해서 더하기 해줘야 되겠지. 첫 번째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분류를 한 거야. 됐냐? 그 다음 그럼 이제 계산합시다. 이게 봐봐. 조합이야. 뽑기만 하면 일단 기본은 뽑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다 3명, 여기다 1명, 여기다 1명을 넣던 여기다 1명, 여기다 3명, 여기다 1명 그거 구분 안 해. 그냥 분류하면 끝이야. 따라서 자 1명, 5명 중에 자 혼자 놀 사람 하고 선택하는 방법이 C1 됐냐? 지금 1이라 P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조합, 상황 자체는 조합이니까 P는 쓰지 맙시다. 5명 중에 1명 뽑았고 그래서 뭐 여기다 A 갖다 놨다 쳐. 그럼 이제 그 다음 다시 4명 중에 자 혼자 놀 사람 선택하고 그래서 뭐 여기 혼자 딱 들어가고 그 다음 3명 조는 굳이 쓰면 셋 중에 셋 다 뽑는 거 이렇게 되는 거야. 됐냐? 순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해주는데 순서 바꿔도 돼. 근데 아직 안 끝났어. 그리고 나서 뭘 해줘야 되냐 하면 여기 머릿수가 똑같은 조가 있지. 얘네들이 순서 바뀌는 경우는 중복입니다. 나눠줘야 돼. 마치 조합에서 5P2의 계산이 5 곱하기 4잖아? 맞아? 근데 5C2의 계산이 순열처럼 5 곱하기 4 한 다음에 밑에 이거 왜 나눴었지? 조합 설명할 때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지, 강조를 했지. 이거랑 같은 이유로 나눠줘야 돼. 예를 들면 여기서 예시를 보여줄게. 5C1 계산에 A가 먼저 나 혼자 하겠다. 4C1 계산에서 B가 혼자 갈라지고 3C3에서 C, D, E 이렇게 구별된 조랑 다시 5C1에서 처음에 B가 혼자 4C1에서 A가 혼자 3C3에서 이렇게 이런 순서로 분류된 조랑 이렇게 짜인 조랑 이렇게 짜인 조랑 달라? 똑같지? 그래서 나눠준 거야. 조합에서랑 똑같아. 조합에서 밑에 그 나누는 원리 조합 첫 설명할 때 해줬지 그지? 그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순서는 바꿔도 돼. 즉 지금은 내가 1명 3명을 했지만 당연히 이게 지금 조가 나열이 아니라 그냥 공터 있으면 그냥 너야 1명 저쪽 그냥 이렇게 분류만 해놓는 거야. 어디에 나열을 하는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순서는 자유롭게 해도 된다. 그 증거로 실제로 얘를 좀 계산해보면 5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라 10가지지. 자 반대로 해볼게. 3명 먼저 해볼게. 즉 5명 중에 야 3명 뭉칠 사람 하면서 3명을 먼저 골라 만약에. 그래서 3명이 먼저 모였어. 그럼 이제 2명 남았지? 그럼 둘 중에 1명이 나 혼자 놀겠다라고 또 혼자 놀 거고 남은 1명이 이렇게. 그러나 여전히 머릿수 1명 똑같은 조 있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까지는 똑같아.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면 당연히 결과는 같습니다. 즉 순서는 상관없다. 네 맘대로 해도 된다. 나는 보통 작은 거부터 해. 자 그럼 얘도 한번 해보죠. 5명을 1명, 2명, 2명으로 쪼개. 자 1명, 5명 중에 혼자 놀 사람 1명 선택. 그 다음
몇 명 남았어? 4명 남았지? 4명 중에 2명 커플 선택. 다시 됐냐? 그리고 이렇게 머릿수 똑같은 조가 있어.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BC랑 D랑 이렇게 된 게 실은 똑같은 조야. 따라서 마찬가지 여기서 나눠준 원리와 똑같게 한번 나눗셈 해주셔야 됩니다. 됐나? 이게 조짝이 기본. 그리고 여기까지 계산하면 무슨 상황인 거냐면 지금 딱 여기 보이는 대로 분류만 돼 있는 거야. 됐지?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만약 이 문제가 3개의 조로 짜서 답사 보내래. 저기 지역에 답사를 보내래. 그럼 그게 뭐야? 이 3조를 다시 나열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산한 이 현재 상황은 뭐냐면 3개 조로 분류한 거고 그냥 조에 이름 붙일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조고 여기가 2조고 여기가 3조야. 그냥 서로 다른 3개의 조로 분류가 끝난 계산이 여기까지야. 그 이후에 답사 보내라 그러면 3개 조를 3군데에 나열하라는 소리지. 이거 붙여주면 돼. 그리고 또 문제마다 문제 잘 읽었는데 잘 읽어봤더니 문제에서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조짜기 계산은 뭐 예를 들면 B, 2던 여기 안에 2, B던 이 안에서 나열하는 건 상관이 없어. 그거 나열 안 한 계산이야 이게. 조만 짜는 거니까. 맞아? 그런데 또 문제마다 그걸 또 조건을 추가해서 여기를 나열을 시킬 수도 있어. 즉 그런 상황들을 잘 보고 시험장에서 네가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됐냐? 어쨌든 지금은 조짜기 기본 계산만 설명했습니다. 딱 여기까지 하는 거. 그룹 나눠서 5개를 3개 조로 분류하는 거 요거 한 거야. 됐지? 하나 더 해볼게. 하나 더 해보고 바로 뒤에 문제 갑시다. 뭐 간단해. 한 명만 늘릴게. 6명을 3개로 쪼개볼게요. 됐냐? 6명을 3개 조로 쪼개봅시다. 그러면 6명을 3개 조로 쪼르려면 일단 머릿수부터 몇 명 가능해? 1명, 1명, 4명 가능하지. 또 늘리고 줄이는 그 패턴 씁시다. 1명, 2명, 3명 가능하지. 그럼 여기는 이제 끝났고 여기를 2로 올릴 차례네. 2까지 되지 지금은. 이렇게 3가지가 나오네. 됐나? 자 계산. 얘 계산은 뭐야 그럼? 6명 중에 1명 선택해서 혼자 짱 박아 놓고 이어서 남은 5명 중에 1명 선택해서 혼자 짱 박아 놓고 그 다음 마지막 계산은 결국 4시 4라 1이라 실은 안 써도 돼. 그냥 안 쓸게. 됐지? 됐지? 그런데 얘도 이거 붙여야지. 실은 뭐 2분의 1 해도 되지만 왜? 여기 머릿수 똑같은 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A가 여기서 B가 그리고 나머지 넷 뭉친 조나 여기서 B 여기서 A의 나머지 넷 뭉친 조나 같은 분류야. 중복이야. 나눠줘야 돼. 그리고 여기까지 계산하면 무슨 상태다?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만 분류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어. 됐지? 나열은 안 한 거야. 내부에 여기 4명짜리 4명 여기 안에 나열 안 한 거야. 자, 다음 얘는 6명 중에 1명 선택해서 혼자 짱 박아놓고 남은 5명 중에 2명 골라서 짝 지어놓고 남은 3명은 3시 3이라 안 써도 되고 얘는 나눌 거 없어. 머릿수가 다 다르잖아. 됐냐? 얘는 이게 끝. 됐냐? 그 다음 얘는 6명 중에 2명 커플 4명 중에 다시 2명 커플 남은 2명 중에 2명 안 써도 되고 얘는 3개 조가 머리가 똑같지. 얘네 셋이서 3개 조가 막 이렇게 순서 바뀌는 거 다 겹치는 거야. 중복이야. 따라서 여기는 3팩 나눠줘야지.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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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A, B, C, D 얘네 3개 조가 나열되는 가지수가 중복이기 때문에 3이 아니야. 3팩을 나눠야 되는 거야. 됐지? 이것도 마찬가지. 순열 처음 설명할 때 결국은 다 처음에 설명했던 개념을 잘 연습해서 이해하고 있느냐 그 차이지. 이거 할 때도 같은 거예요. 5C3 계산이 5, 4, 3 한 다음에 나누기 3이냐? 3팩이지. 같은 이유야. 됐지?
자, 서로 다른 과일이 9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2종류, 3종류, 4종류, 세 묶음으로 나눠라. 조자란 얘기고, 머릿수 정해준 거라. 정해준 대로 합시다. 이건 그냥, 그러니까 따지면 2명, 3명, 4명 머릿수를 정해줬어. 그지? 계산은 9개 중에 2개 선택. 몇 개 남았어? 7개 남았지. 7개 중에 3개 선택.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지. 그럼 4씨 4 안 써도 되고, 나눌 거 없고, 머릿수도 다 다르네. 됐지? 2번은 2명, 2명, 5명. 이 팩이 아니지. 9개 중에 2개 선택. 계산은 다 하고 해야지. 9개 중에 2개 선택. 요거 할 거야, 이제. 됐냐? 9개 중에 2개 선택. 그 다음 7개 중에 2개 선택. 그 다음 5씨 5 안 써도 되고. 근데 이제 여기는 들어가야지. 여기 2명, 2명 머릿수가 똑같기 때문에 쟤네들이 조끼리 순서 바뀌는 거 다 같은 조야. 그 다음 3번. 야, 앞에 계산 좀 부르고 이씨. 9씨 3, 6씨 3, 3씨 3 안 써도 되고 3팩분의 1. 됐지? 3명에게 나눠줘야 되네. 야, 그럼 이게 이제 그 나열이 추가된 거야. 됐지?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 얘는 없는 셈이지. 그건 계산상 없어지는 거고. 됐죠? 됐죠? 자, 그래서 조짜리 문제는 저렇게 대놓고 티나게 나오면 참 좋겠지만 변장을 하고 나올 거야. 그때 알아봐야 돼. 이런 거. 물론 지금은 조짜기를 하고 있으니까 딱 보자마자 너네들은 조짜기를 생각하겠지만 요 엘리베이터 문제는 잘만 문제 좀 말 좀 바꾸면 저기 의자 앉히기 문제로 바꿀 수도 있어. 빈 의자 있는 그거 있지. 문제 잘 읽어야 돼. 빈 의자 있는 앞에서 했던 거. 자, 어쨌든 지금은 6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건데 2층, 3층, 4층, 5층 중에 2개에서 3명씩 내리겠다 그랬네. 자, 정리해봐. 일단 6명 중에 몇 명을 뽑는 개념이 아니야. 맞지? 맞지? 6명 중에 몇 명 뽑는 거야? 아니지. 6명 싹 다 나열해야 되지. 3개씩 기본적으로 무슨 계산이 들어가 있어? 6명을 3명, 3명으로 조짜는 계산 들어가 있는 거지. 맞아? 그럼 그 전에 또 해야 되는, 선행해서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더 있어. 층은 4개야. 2개에서만 내리겠대. 당연히 처음에 해야 되는 계산은 4, C2지, 그치? 자, 어디서 내릴까 하고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층을 먼저 선택해주고 이후에 여기가 조짜는 계산이 들어가야 되겠네. 자, 2개 뭐 아무데나 하자. 뭐 2층, 5층 했다 쳐. 됐냐? 됐지? 그럼 이제 층은 고르는 건 끝났어잉? 이제 사람 나누러 갑시다. 6명을 3명, 3명으로 지금은 쪼개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계산은 6명 중에 3명 선택. 됐냐? 3씨 3 안 써도 되지? 그리고 됐지? 여기까지 하면 3명, 3명 분류만 했어. 지금 다음 생각할 거. 나열해, 안 해? 그래, 2층, 얘네 팀이 2층에서 얘네 팀이 5층 이렇게 내릴지 나열해야 되지. 얘 몇 팩? 2팩. 됐냐? 그리고 그래서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여기 내리는 순서 정해야 되냐? 그걸까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문제에서 만약에 저 딱 해가지고 이제 내리는 순서까지 정했다면 그럼 계산해야지. 지금은 안 정했지? 별말 없지? 그냥 3명이 같이 우르르 내린다 뭐 이런 얘기지. 내리는 순서까지 정하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산 끝. 만약에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A, B 여기에 이렇게 얘네가 내리기로 했고 여기에 얘네가 내리기로 했는데 막 내리는 순서까지 정하래. 그러면 각각 3팩 2번 곱해줘야지. 그치? 얘네 셋 나열, 쟤네 셋 나열. 됐냐?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다음 800번. 자, 10가지 놀이기구 중에 서로 다른 놀이기구 이용권 7장을 구입하여. 자, 10가지 중에 7개 구입이네. 일단 그런 게 있고. 그래서 3장, 3장, 1장으로 나눠서 영수, 철수, 미나 3사람한테 나누어 준다 그랬어. 조짜기 냄새가 나지.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입장권 이런 용어들이 좀 약간 집중해서 잘 볼 필요가 있어.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지. 처음에 해야 될 작업은 일단 뭐야? 10개 중에 놀이기구 7개 선택해야 되지. 맞아? 따라서 7개의 입장권이 이렇게 내가 골랐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에 해줘야 될 일이 뭐야? 얘네를 위에 나와 있잖아. 세 장, 세 장, 한 장으로 쪼개서 사람한테 나눠주래. 조자란 얘기지, 그치? 7명을 331로 조자로 갑시다. 331? 나는 133, 331 해도 돼. 근데 아무래도 작은 계산 있는 게 좀 편해서 난 이렇게 거꾸로 하는 거고 331로 해도 돼요. 133으로 할게. 색깔로 구분할게. 지금 쓰고 있는 계산이 조자는 계산인 거지. 7개 중에 1명 선택. 6장 남았지? 6장 중에 3개 선택. 그 다음 건 3시 3이니까 안 써도 되고. 여기 3명 머릿수 똑같지? 한번 나눠줘야 되겠네. 자, 여기까지 계산하면 뭔 계산? 말 그대로 티켓만 이렇게 3장, 3장, 1장 이렇게 나눠 놓기만 한 거야. 됐지? 근데 이제 뭐 해야 돼? 이거를 나열도 해야 되지.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 나열하는 계산이 들어가 있네. 3팩 3명한테. 맞냐? 계산 끝.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해서 뭐 놀이기구 타는 순서까지 정하랴. 그럼 이제 아까처럼 추가 나열 더 해야 되는 거고. 내부에서. 됐냐? 지금은 요게 끝. 그럼 저걸 계산 100을 왜? 그렇지. 지금 이게 X 구하는 거. 됐지? 자, 대진표 작성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대진표를 해보자. 이 대진표 같은 경우도 그냥 한 가지만 딱 알려줄게요. 대진표는 볼 줄 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라. 이 계산이 이제 다 들어갈 거야. 이렇게 작성된 대진표랑 이렇게 작성된 대진표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같은 거야. 여기서 뭐 A랑 B랑 짜우든 이런 B랑 그냥 둘이 맞짱 뜨는 거 똑같지, 그치? 그 다음. 너 왜 갔다 그랬어? 야, 이게 똑같은 거지, 그치? 됐냐? 이게 똑같은 거지. 그런 식으로 이 구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대진표 짜는 방법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6명이라고, 그냥 6명이라 할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야. 여기 최초에 몇 명씩 찢어줘야 되냐? 이런 식으로 조짜기 계산이 연속이야. 몇 명씩 찢어줘야 돼? 2명, 4명 찢어줘야 되지. 즉 6명을 둘, 넷으로 조짜는 계산. 됐나? 계산하면 6시 2 곱하기 4시 4는 안 쓸게. 됐냐? 나열해, 안 해? 해요. 둘, 넷 쪼개놓고 나열해, 안 해? 안 해. 나열한다고? 반드시 2명, 4명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바꿔도 돼? 안 되잖아. 나열 안 해. 그 다음 그럼 여기 2명 쪽 따라와봐. 여기 2명 쪽은 실은 여기서 한 명 쪼개는 계산 안 해도 돼. 왜? 뭐 이렇게 들어가든 이렇게 들어가든 상관없잖아. 따라서 여기 2명 쪽은 계산 끝났어. 거긴 그만 계산해도 되고 여기 4명 쪽이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이쪽에서 다시 둘로 쪼개져야 되지. 맞아? 4명을 둘로 쪼개는 계산이고 대진표를 계속 작성 중이기 때문에 다 곱하는 거야. 작성 중이잖아 계속. 그치? 계속 그리고야. 따라서 대신 색깔로 구분할게. 흰색으로 쓰는 게 4명을 둘 쪼개는 방법. 이씨 안 써도 되고 지금은 머릿수가 똑같으니까 나눠주기까지. 됐냐? 이러면서 둘 다 쪼갠 거야. 됐지? 다시 한번 묻는다. 나열해, 안 해? 안 하지. 그치? 이렇게 가던, 요렇게 가던, 아까 예시를 내가 보여준 것처럼 그냥 같은 대진표야. 맞지? 끝. 됐나? 자, 같은 방식으로 여기 그림이 약간 달라졌으니 요거 해봅시다. 자, 얘도 하늘에서 내려와. 6명이 내려와서 몇 명씩 갈라져야 되냐? 3 갈라져야 되지. 맞아? 네. 계산은 6시 3 곱하기 3시 3의 200분의 1. 됐지? 그 다음 여기 3명 쪽은 이제 여기서 다시 여기 3명 쪽은 다시 갈라져야 되지. 몇 명씩? 1명, 2명으로 갈라져야 되네. 계속 이어서 3명을 1명, 2명으로 쪼개는 방법. 이씨 2 안 써도 되고 끝. 됐냐? 이어서 계속 이쪽도 갈라져야 돼. 2명, 1명. 맞냐? 3시 2 곱하기 1시 1. 끝.
좋아. 밑에는 802번 똑같이 해보시고요. 801번이랑 803번을 해볼게. 저 803번이 대진표에서만 쓰이는 기술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조짜기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잘 봐. 지금 이 대진표가 선생님 저희 학교 교과서에는 대진표 문제가 없어요 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쓰는 기술 자체는 그냥 조짜기에서도 쓸 수 있는 거라. 뭐냐면 이런 거. A, B를 포함한 7명이 있는데 A랑 B를 얘네들이 왼수지간이라 7명을 예를 들어 2개로 조짜기를 할 건데 A와 B를 찢어놔라 라는 계산이거든. 무슨 소린지 알지? 7명을 2개 조로 분류할 건데 A와 B를 반드시 그러니까 한 팀에 넣지 말라고. 그런 쪽 계산이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야. 됐지? 따라서 대진표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문제 그냥 기본 조짜기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자, 어쨌든 가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보면 야 이것만 띄울게. 문제를 보면 A, B를 포함한 자, 다 쓸게. A, B를 포함한 7팀이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지금 이렇게 7팀인 거야. 됐냐? 그러니까 조짜기 하려니까 내려오겠지 뭐. 내려와서 몇 명씩 갈라져야 되냐? 3명, 4명씩 처음에 찢어줘야 되지. 맞아? 그랬지? 문제에서 요구한 문제를 보십시오. 요구하는 게 뭐냐면 얘네 둘이 결승전 전에는 만나지 말래. 만나더라도 결승전에서 만나게 하래. 그게 뭔 소리야? 지금 이렇게 딱 크게 조짜 딱 나눠보면 여기랑 여기에다가 A, B를 찢어놔야 되지. A는 무조건 여기가 X조라고 합시다. 여기가 Y조라고 합시다. 이 다르게 놔야 되는 거야. 찢어놔야 되는 거야. 됐냐? 그래야 결승전에서 만나더라도 아니면 그 전에 둘 다 떨어지거나 그지? 이게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거야. 조짝인데 이제 인원을 지정하는 경우지. 계산은 어떻게 할까? 이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계산하기 나름이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그 이웃하지 마라랑 똑같이 얘네 둘을 빼놔. 얘네 둘을 잠시 대기하라 그러고 남은 5명이서 먼저 조를 짠다고 생각하십시오. 3명, 4명 짜야 되잖아 원래는. 그지? 근데 얘네가 들어갈 한 자리씩을 남겨놓는다고 생각하면 몇 명? 얘네를 몇 명으로 짜면 돼? 2명, 3명으로 조를 나누면 되지. 얘네가 어쨌든 각 조에 하나씩 들어가긴 해야 되잖아. 자리 미리 마련해 놓고. 맞냐? 따라서 이 계산을 먼저 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럼 계산은 5C2 하면 끝이죠. 5C2 곱하기 3C3이지만 원래는. 그치? 그리고 나서 무슨 계산? 2가지. 됐어? 왜 2가지야? 5C2 해가지고 얘네를 이렇게 2팀으로 쪼갰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할 게 이제 A, B 와가지고 A, B 아니면 B, A 나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2패. 됐냐? 따라서 여기까지 계산함으로 인해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A, B를 찢어놓게 조 작성이 끝난 거고 저기 3명, 4명 쪽 계산이 끝난 거야. 그럼 A, B 갈라놨지? 이제는 신경 안 쓰고 원래 하던 계산하면 되지. 쭉 가자. 3명부터. 3명을 2명, 1명으로 쪼개야 되네. 3C2나 뭐 3C1. 4명을 둘로 쪼개야 되네. 4C2 곱하기 2패분의 1. 끝. 됐지? 좋아. 그러면 뒤에 베이직 노멀 중에 좀 중요한, 그러니까 베이직은 당연히 다 푸시고요. 좀 중요할 법한 문제들을 몇 개는 내가 풀어보도록 하겠다. 자, 사각형 고르는 거지. 평행사변형 고르기야. 따라서 아까 했던 것처럼 직선 고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여기 중간에 P라는 점 보이죠? 저 P라는 점이 반드시 내부에 들어가게끔 사각형을 만들어라 그랬어.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까? 아 그냥 사각형?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사각형 만드는 건 그렇지. 2개씩 고르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요 P라는 점을 내부에 들애잖아. 즉 어떻게 골라야 되지? 전략을. 뭐라고? 얘를 반드시 내부에 포함시키려면 하나씩 봐. 당연히
하나씩 봐. 노란색, 야, 약간 기울어졌지만 세로선이라고 해. 내 대가리가 P야. 이거 넣으려면 어떻게 골라야 되냐고. 이렇게 두 개 고르면 들어가? 이래놓고 가로줄 두 줄 고르면 안 들어가지. 반드시 이렇게 골라야 되지. 즉 어떻게? 딱 경계선을 보면 X, Y 중에 하나, ZW 중에 하나 골라야 일단 내 대가리가 이 안에 낄 거 아니야.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산해 줘야지. 따라서 2 곱하기 2 해주시면 되겠네. 됐냐? 됐지? 노란 선만 고른 거야. 당연히 P를 내부에 들어가게 하려면 일단 노란 선이 이렇게 사이에 끼게 잘 골라야지.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가로선도 이렇게 골라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어떻게 골라야 돼?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A는 필수네. 이거 무조건 골라야 되지. 얘를 안 골라버리면 P가 절대로 안 들어가. 절대로 안 들어가. A는 무조건 필수고. 뭐 한 가지 써줄까? 얘 이상 써줄까? 남은 하나는 넷 중에 하나 고르면 되네. 됐지? 뭐 이제 뭐 굳이 저렇게 썼지만 뭐 2C1, 2C1, 뭐 4C1이지만 1이라서 그냥 쓴 겁니다. 됐지? 그러니까 여유 되면 당연히 다 풀어보시고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 내가 지금 풀어주는 문제들은 집어넣고 꼭 풀어봐라. 이 문제에서 어떤 스킬들, 어떤 기술들이 사용되는지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는지에 집중해서 잘 보도록 해. 문제 잘 읽자. 뭐 하는 거야? 상자 4개, 공 5개 다 구분되는 상태고 그 다음 4번과 5번은 같은 상자에 넣어서 얘는 일단 묶어. 같이 넣었잖아. 질문. 묶을 때 저거 4, 5, 5, 4 배치하는 계산 이 해 안 해? 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그냥 이러고 들고 있는 거야. 그냥. 됐어? 됐지? 그 다음 원하는 것. 그래서 얘 공을 상자에 다 때려 박을 건데 상자를 3개 또는 4개 써라. 이 상황이네. 됐냐? 됐지? 자, 그럼 일단 그건 돼? 여기 있구나. 최대 저 적재량이 정해져 있어. 최대 2개래. 제일 먼저 딱 계산하고 시작하면 편한 거 뭐야? 그런 게 딱 눈에 밟히면 걔부터 계산하는 게 이후의 상황도 편할 거야. 제일 먼저 계산 뭐부터 해? 얘네는 같이 넣으래잖아. 그리고 상자별로 맥시멈이 2개야. 그러니까 얘네는 어쨌든 한 군데다 넣어놓고 시작할 수 있겠지. 맞아? 그치? 얘네가 들어간 곳은 적재량 최대 2개라서 더 이상 못 넣어. 따라서 일단 저부터 넣자. 넣는 계산은 그냥 4가지라고 쓸게요. 4C 1, 그지? 4개의 상자 중에 한 상자를 골라서 4번, 5번 때려 박아야 되지. 그래서 여기다 넣었다고 치자. 자, 계산 됐어. 이제 남은 상황 봐. 남은 공 3개, 상자 3개 남았고 원하는 건 3개 또는 4개 쓸의 상자를. 제일 쉬운 거부터 하던가. 즉 이제 여기에다 뭘 곱해줘야 되는데 여기 곱하는 계산을 따로 잘 분류해서 해봅시다. 그러니까 상자를 총 4개, 그러니까 분류해서 하면 되지. 상자를 4개 다 사용하는 경우와 상자를 3개 고르는 경우로 분류해서 나는 계산하면 되겠네. 됐냐? 이거부터 해보자. 이건 상자를 다 꽉꽉 채워야 돼. 그럼 현 상황을 봐. 한 곳엔 이미 들어갔고 남은 공 3개, 남은 상자 3개야. 어떻게 넣어야 돼? 반드시 한 개씩 딱딱딱 넣어야 되네? 맞아? 즉 상자 3군데다가 공 3개 나열하는 거네? 3팩 6가지. 자, 그럼 이거는 상자를 3개 쓰래. 현재 하나는 썼어. 남은 상자 중에 2개 써야 되지. 즉 하나는 비워놔야 되는 거야. 됐냐? 됐지? 따라서 하나 먼저 비울까? 이것도 계산이 이거 말고 또 다른 계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뭐부터 할까? 상자 일단 고를까? 그래? 그럼 그 계산은 3C2 됐냐? 그래서 뭐 이렇게 2개 골랐다 치자. 자, 이제 그럼 그 다음 계산은 공 3개 남았고 상자 2개 남았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 공 2개가 한 곳에 들어가지. 즉 둘이 뭉쳐야 되네. 3개의 공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분류해 줍시다. 다음은 나열하면 되겠네. 나열해야지. 이렇게 넣을지 반대로 넣을지 나열해야지.
됐냐? 따라서 18가지. 됐냐? 그리고 얘랑 얘는 무슨 계산이야 지금? 또는 계산이야. 더해야지. 24. 됐어. 이 계산 순서는, 그러니까 전략은 본인이 짜고 본인이 거기에 맞는 계산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이것도 잠깐 이런 식도 보여줄게. 누군가는 이럴 수도 있어. 상자를 3개 써야 되면 한 상자는 비워야 되고, 다시 말하면 공 3개 중에 말한 대로 2개는 같은 곳에 들어가야 되지. 그걸 먼저 정하고. 됐냐? 똑같은 3C2라도 본인이 세운 전략에 맞는 계산식을 써야 돼. 나 이 3C2는 이렇게 먼저 같이 넣을 상자 2개 고른 계산이야. 그리고 남은 거 하나야. 됐냐? 그러면 상자 3개 중에 2개 골라서 2개 나열해서 넣어야지. 이렇게 해도 돼. 같은 계산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정답이 없고 특히나 해설지 절대 보지 마. 그냥 네 계산 안에 네가 잘못 생각한 걸 하나하나 다 뜯어 찾아야 돼. 네가 생각해서 계산한 거에 오류가 없으면 답은 무조건 나와. 알겠니?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수학하는 맛이 제대로 나는 게 딱 여기야. 나의 기술 하나하나를 갈고 닦아놔야 되는 곳. 됐냐? 뭔 계산을 해도 네가 안 틀리면 답 나와. 됐지? 단순히 해설지 보고 해설지 따라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의 수학이, 고등수학이 다 계속 그렇고. 됐지? 지금까지도 그랬고. 자, 삼각형 만들어라. 자, 또 됐지? 이게 결국 이 만약에 이렇게 도형 이렇게 점 골라서 삼각형 만드는 문제가 나온다. 너네 시험에 나온다 치면 또 분명 본 적 없는 희한한 그림으로 바꿔다 낼 수도 있어. 됐어? 그 예시로 이번에 정발고 나왔던 게 아까 전에 봤던 게 아까 이런 그림이었냐? 그냥 단순히 이 상태로 문제가 보통 어디든 널려있는 기본 문제라면 자네들이 지난주에 봤던 시험이 이렇게 변형돼서 나왔잖아. 맞지? 그냥 변형했을 때 대처를 잘 해야지. 말 나온 김에 이거 계산해볼까? 이게 전체 점 개수는 이게 맞는지 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치면 총 9개냐? 9개지? 점 9개지? 9개 중에 뭐 만드는 거였지? 직선이었냐? 삼각형이었냐? 삼각형이었냐? 그럼 3개 골라야겠네. 됐냐? 근데 몇 개 빼야 돼? 3개를 골랐는데 삼각형 아닌 거 빼야 되지. 그게 여기에서 3C3 하나, 2개가 뭐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직선이었다. 계산 이렇게 안 간단했어. 됐어? 삼각형이면 요게 끝이지. 됐냐? 직선 해볼까? 직선은 그럼? 직선은 9C2에서 3C2를 2개 빼고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 됐냐? 하여간 그래서 이번엔 요거 한번 보자. 너네들이 자 이번엔 시험에 또 이렇게 처음 보는 그림으로 나왔다 치자. 계산해내봐. 어떻게 하면 돼? 9개 중에 3개 고르는 거 먼저 해야겠네. 삼각형 만드는 거잖아. 9개 중에 3개 선택. 그런데 이제 뭐 빼야 돼? 3개를 골랐음에도 삼각형이 아닌 경우를 빼야지. 어떤 경우 있냐? 일단 여기 쪼로록 4점 맞아? 저기 넷 중에 3개 고른 거 다 빼야 돼. 또 있냐? 여기 쪼로록 6개 중에 3개 고른 거 다 빼야 되네. 끝. 819번. 이것 또한 많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문제. 3의 배수 카운트하는 거. 이것도 내가 여태 수업 시간에 다 알려줬다. 세는 방법 2가지 다 알려줬지. 2번 먼저 해볼게. 2번 먼저 하고 1번 할게. 2번부터. 자, 1부터 12까지야. 1부터 12까지다. 좀 많지. 그래서 서로 다른 세수를 택할 때 세수의 합이 3의 배수라 그랬고 아니면 또는 그냥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었을 때 그 자식이 3의 배수가 되게 해라. 라는 문제도 얘랑 같은 문제지. 3의 배수 보는 방법이 세 자릿수의 합을 3의 배수로 만들어야 되잖아. 맞지? 물론 지금은 이제 2자릿수까지 껴가지고 세수의 합 3의 배수 이렇게 지정을 한 거야. 됐냐?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냐? 가장 작은 거 3개 더해보고 가장 작은 거 3개 더해보면 몇이야? 합이 6이네. 가장 큰 거 3개 더하면 몇이야 이거? 33 맞나? 가장 큰 세수의 합은 33이네. 맞냐? 야, 졸라 많지 않냐 이러면?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합 3의 배수 세는 게
합이 6인 경우. 지금은 똑같은 거 안 되니까 1, 2, 4 막 이러면서 합이 9인 경우, 합이 12인 경우 이러면서 세는 거 알려줬어. 맞지? 됐냐? 세는 거랑 그 다음 또 알려준 방법 하나 더 뭐야? 나머지로 분류해서 세는 거 알려줬지. 그게 바로 지금처럼 이렇게 숫자가 많을 때 딱 쓰기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그 방법으로 해봅시다. 자,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수를 내가 이렇게 표현할 거라 그랬죠. 이 12개 수 중에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수 다 모아봐. 1, 4, 7, 30 더해 나가면 되지. 이렇게인가? 됐지? 됐지? 자, 그 다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수 다 모아봐. 또 그럼 2랑 5랑 8이랑 11 됐냐? 그 다음 3으로 나눠서 나누어 떨어지는 즉 3의 배수 다 골라봐. 이렇게 딱 분류해 놓고 뭐 한다? 약간 바구니야 바구니. 첫 번째 R1 바구니엔 이게 들어있고 R2 바구니에 이게 들어있고 R3 바구니에 이게 들어있는 거야. 여기에서 공 3개 꺼내는 거야. 3의 배수 4개 꺼내야 돼. 어떻게 꺼내는 방법이 있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번 달라질 수 있어. 보통은 이제 3개 골라라 하지만 뭐 4개 골라라 할 수도 있고 2개 골라라 할 수도 있어. 너네들이 생각해야 돼. 지금은 3개 고르는 거잖아. 어떤 방법이 있냐? 한 곳에서 3개 다 뽑기. 그치? 한 곳에서 3개를 뽑아도 되지. 즉 나머지가 1인 수를 3개 뽑으면 그 나머지 3개가 뭉쳐서 3의 배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런 원리잖아. 그치? 따라서 R1에서 여기서 3개 고르는 방법이야. 4, C, 3, 4가지. 마찬가지로 R2에서 3개 다 뽑는 방법 4가지. R3에서 3개 다 뽑는 방법 4가지. 오케이, 이건 기본이고. 다른 방법 없냐? 다른 방법 없냐? 좀 이렇게 골고루 뽑는 방법 없냐? 여기서 몇 개, 몇 개. 골고루 하나씩 뽑아도 되지. 여기에서 각각 한 개씩 뽑아도 딱 되지. 즉 나머지가 1인수 하나랑 나머지가 2인수 하나 뽑으면 그 나머지 1과 나머지 2가 3의 배수가 될 거고. 그럼 여기서 하나 뽑은 거 알아서 지가 3의 배수니까 문제 없고. 이렇게 뽑는 방법이 있네. 그러면 가지수는 4C 1 곱하기 4C 1 곱하기 4C 1이니까 64가 되겠네. 요게 이제 12가지고. 더해주시면 76. 이렇게 됐냐? 됐죠? 이게 3의 배수 세는 숫자가 좀 많을 때 나머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보면서 뽑는 방법이야.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또 약간 바뀌어가지고 이제 위에 1번을 좀 보면 이렇게 변형 또 살짝 됐을 때는 문제 잘 읽어라. 1부터 30까지 다 쓰는 게 아니라 홀수다. 다 안 써, 홀수. 그리고 서로 다른 숫자 2개를 선택할 거고 두 수의 합을 3의 배수로 만들으래. 됐냐? 얘도 숫자가 많잖아. 마찬가지. 똑같이 합시다.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수 또 다 나열. 1, 4 이렇게 가는데 근데 홀수만 써야 되니까 4는 아니야. 즉 1부터 6칸씩 더해 나가면 쫙 나오겠네. 30까지니까 잘 빼먹지 말고 잘 여기까지인가? 오케이.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수는 2가 있는데 짝수라서 안 되고 그럼 그 다음에 5네요. 여기서부터 6개씩 더해 나가면 되지. 17, 23, 29까지 되네. 그 다음 3으로 나눠서 떨어지는 수 3의 배수 중에 홀수만 써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네요. 됐냐? 이 중에 2개 뽑아서 3의 배수야. 자, 어떻게 뽑을까? 2개만 뽑아서 3의 배수야. 당연히 여기서 2개 기본 되지? 그냥 여기서 2개 문제 없지. R3에서 2개 이거는 당연히 가능. 계산은 5C2가 되겠네. 10가지. 또 다른 방법은? 여기에서 하나씩, 그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2개만, 지금은 2개만 뽑는 거니까. R1과 R2에서 하나씩. 계산은 5C1 곱하기 5C1이니까 25가지. 더 있냐? 더 없죠? 2개 뽑아서 3의 배수 만드는 법은 이게 끝이네. 됐지? 자, 이틀 동안 진행하는 축제에 6개의 팀이 공연을 한다. 매일 2팀 이상씩 공연한다.
공연 날짜랑 공연 순서 정해라 이거야. 자, 이틀 뭐 토일이라고 하자. 그 다음 팀은 이렇게 씁시다. 자,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뭔 상황이야? 뽑는 거냐? 6개 팀 중에 뭐 2팀 골라서 뽑는 뭐 그런 거야? 그런 거야? 문제를 잘 읽어. 6개 팀 중에 2팀만 저기 주말에 공연하는 거야? 다 하는 거지. 조 짜는 거지. 6개의 팀을 2개로 분류해서 저 날짜 배치해야 되는 거야. 맞아? 따라서 6개의 팀을 분류하는 방법은 그러면 2개로 이틀이니까. 1명, 5명 가능하고 2명, 4명 가능하고 3명 가능하네. 맞냐? 조 짜는 거지. 그런데 다시 한번 문제를 잘 읽다 보면 하면서 이거 지워야지. 이거 왜 안 돼? 여기에 2팀 이상 공연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1명인 조가 있으면 하루에 혼자 공연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거는 빼야 되겠네. 이거만 계산하면 되겠네. 따라서 요거를 그럼 이제 계산을 해주고 후 상황도 잘 봐야 돼. 자, 일단 2C4부터 가자. 6C2 곱하기 4C4 끝. 됐냐? 됐지? 분류했어. 자, 나열해, 안 해? 나열해야지. 토요일, 일요일에 할지, 토요일, 일요일에 할지 배치해야 되지. 그 다음, 끝이야? 아직 남았어. 남았어. 이게 아까 내가 계속 강조한 그거지. 나 이렇게 냈다 쳐. 뭐 이렇게 조가 지정됐다 쳐. 근데 지금은 분명 여기 보면 뭐가 돼 있냐면 공연 순서도 정하라 그랬거든. 즉 토요일에 A, B가 공연하기로 했으면 A가 하고 B가 할지 B가 하고 A가 할지. 여기도 네 팀이잖아. 얘네 넷이 순서 나열하는 것까지 정하래잖아. 맞아? 그래서 얘가 이제 저 안에서 쟤네 나열하는 계산도 다 해주셔야 되는 거야. 됐냐? 자, 그럼 요 밑에도 이건 그럼 뭐야? 6C3 곱하기 3C3 안 해도 되고 2팩분의 1까지 됐냐? 그리고 얘도 당연히 나열해야 되지. 3개의 조, 그 2개의 조를 요일에 배치해야 되니까 2팩 됐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3명, 여기에 3명인 상태인데 그 안에서 지들끼리 순서도 정해야 돼. 3팩, 3팩. 이렇게 문제를 잘 읽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정확하게 답을 낼 수가 있어니? 됐지? 자, 행렬은 뭐 딱 이거 물어봅시다. 자, 이것이 몇 행, 몇 열이더라? 내가 이런 거 말할 때마다 했지만 국어 시간에 시 생각해라. 시를 생각해라. 국어 시간에 딱 일어나서 야 2행 일어나서 2행 읽어봐 그러면 이렇게 읽냐? 이렇게 읽잖아. 즉 가로줄이 행이야. 가로줄이 행이야. 항상 이게 헷갈릴 때는 국어 시간에 띄우던 시를 생각을 해. 즉 얘는 2행 3열 2 곱하기 3 됐냐? 뭐라고? 2 곱하기 3행렬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때 보통 별다른 특이사항 없으면 이 성분에 대한 표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게 1행 1열 성분, 1행 2열 성분. 보통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니까 잘 알고 계시도록 하시고. 됐냐? 그래서 이거를 다음과 같이 만약에 얘를 행렬 A다 라고 세팅을 한다라고 친다면 표현하는 방법. 이게 아마 보통 행렬 초반에 있는 문제가 이것들이지. 행렬 A의 성분 I, J를 A, I, J라 할 때 뭐 보통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그래서 지금은 뭐 쉽게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행렬을 알려준 거지. 다 알다시피 이거 자 행렬을 저 2 곱하기 3행렬이라고 하자. 즉 I 자리가 행, J 자리가 열.
그럼 이렇게 되는 행렬을 처음에 연습할 때 내가 이렇게 연습하라 그랬고 당연히 시험 때는 이렇게 보조선 없이도 바로바로 따다다다다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1행 3열, 2행 1열, 여기가 2행 2열 자리, 2행 3열 자리. 그래서 i의 1, j의 1 집어넣으면서 계산하는 거 아니야. 3, 여기가 4, 3, 4, 5. 됐냐? 그런데 이렇게 소문자 A로 써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찾은 행렬이 항상 A는 아닐 수 있어. 즉 이걸 딱 보고 답안지에 이렇게 쓰면 안 돼. 저건 잠깐 보조선 그은 거고 써야 된다면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됐냐? 그러나 이렇게 소문자 A로 성분이 표현돼 있더라도 문제에서 의도적으로 그 세팅을 이런 식으로 변형했을 때는 A가 아닌 거야. 만약에 A 더하기 2B를 갖다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어. 그럼 그 말은 지금 이 관계로 찾은 이 행렬의 이름은 이거란 소린 거야. 즉 여기도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문제 잘 읽어라. 그냥 소문자 A 박혀있다고 대문자 A 행렬 준 거 아닐 수도 있어. 됐지? 그래서 행렬 초반부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딱 배치되어 있지. 빠르게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많이 연습하여서 시험 때가 다가왔을 때는 그냥 바로바로 따다닥 쓸 수 있게 하셔야 시간이 안 모자랄 거야. 자, 일단 성분 표기가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되지. 여기 i와 j에 들어간 숫자 i에 1, 2, 3 박을 수 있다는 얘기가 3행 3열 맞냐? 3 곱하기 3행열이 되겠네. 그럼 따라서 처음에 뭐 좀 헷갈려가지고 연습할 때는 이런 식으로 보조선 그어가면서 하시고 1, 2, 1, 3 여기가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여기가 3행 1열, 3행 2열, 3행 3열 하면서 잘 대입. 여기는 i가 1이고 j가 1이야. 그럼 여기 1, 2, 3 중에 어디다 넣어야 돼? 2에나 넣어야 되지. i와 j가 같은 상황이니까 그럼 여기에 i제곱 더하기 1이니까 i가 1이면은 여기는 2가 되겠네. 됐냐? 그 다음 여기는 i가 1이고 j가 2야. i가 1이고 j가 2면 일단 여기 세 개 중에 어디 봐야 돼? 여기 봐야 되고 그럼 여기에 지금 이렇게 써 있거든. 당황하지 말고 시킨 대로 넣기나 해. 그러니까 j가 먼저지. 그 다음에 i 이렇게 되는 거네. 됐냐? 시킨 대로 넣었다. 그리고 다시 봐. 근데 이거 자체는 또 무슨 뜻이야? 2행 1열 성분이지. 즉 지금 얘를 알고 싶으면 여기를 구해야 되네. 그럼 이제 여기 구하러 가자. i가 2고 j가 1이야. 이러면 맨 위로 가야 되네. 여기서 i에 2 집어넣으면 4 빼기 1이니까 3이네. 그럼 여기도 3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됐냐? 자, 그럼 여기 2, 2도 가볼까? 2, 2는 뭐야? 여기는 5네요. 그 다음 여기 1, 3도 아마 같은 패턴으로 여기를 먼저 구하는 게 좋을 듯. 3, 1이면 위에다 넣어야 되니까 여기가 5. 이런 식으로 잘 파악해서 나중 가면 딱딱 계산해서 딱딱딱 찾을 수 있게. 맞나? 6, 5, 5. 그래서 답안지 쓸 때는 이게 지금 그냥 평범하게 지금은 A를 이렇게 정의한 게 맞지. 잘 확인하시고 A 성분, 행렬 A를 이렇게 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보조선 긋는 거 아니야. 원래는 행렬이면 그냥 이렇게 쓰고 끝이야. 막 몇 다 선 그어서 괜히 막 선생님 고민하게 만들지 마. 자, 그 다음 자, 이거 33번은 자네들이 해봐. 너는 그냥 32번을 풀어줄게. 여기에 조금 또 당황할 수 있는 게 있어서 33번은 자네들이 풀어보시고 32번 해볼게요. 자, 일단 표현 보시고 A가 이렇게 평범하게 잡혀있는 거 맞고 2 곱하기 2행렬 확인했지. 그러면 이렇게겠네.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 채우러 가자. 1, 1이면 위아래 아래. 그럼 아래에 집어넣으면 이거만 남거든. 그런데 이게 지금 등식인 거 잊지 마. 이렇게 나온 거야. i에 1, 1 집어넣으면 이거랑 같다. 따라서 이거는 0이라고 알려준 거지. 됐냐? 많이 놓치더라 이거를. 됐냐? 왜? 넘겨보던가. 아니 그냥 수식적으로 봐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은 거는 수학에서 0밖에 없어. 또는 옆으로 넘겨도 되고
옆으로 이항시키면 자연스럽게 수식적으로도 0인 게 나오지. 은근 저런 거 못 알아봐요. 자, 그래서 여긴 0이고. 마찬가지로 2 집어넣어도 0이겠지. 됐냐? 2를 집어넣어도 여기에 등호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갈 거고, 그럼 지금 2는 해가지고 마이너스 A2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난 거라 0이겠지. 그럼 1, 2는 1이면 얘도 아래쪽이지. 그럼 아래에 집어넣으면 여기가 지금 저 JI예요. 이렇게 된다는 소리네. 다시 정리해보면 1, 2 성분은 마이너스 2, 1인 거네. 맞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알 수 없지. 그냥 여기에 마이너스 A, 1이다 이렇게밖에 모르겠네. 그럼 이거 찾으러 가보면 되겠네. 여기가 2행 1열 성분이잖아. 그럼 이 1은 위로 가서 2네. 아,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겠네.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여기 뭐 잘 읽고 잘 찾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833번은 그냥 지나가듯 슬쩍 보고 갈게. 그래서 냅다 다 구하지 말고 문제도 잘 봐. 얘 같은 경우는 다 구할 필요 없어. A의 2, 1이니까 저거는 그냥 I의 2, J의 1 하나만 딱 넣으면 되지, 그지? 괜히 이것도 다 구하고 앉아있지 말고 문제 잘 읽고 필요한 것만 딱 구하고 빠지셔야 돼. 이것도 B의 1행 2열 하나만 구하면 돼. 그렇게 시켰잖아. 얘도 잘 봅시다. 834번. 자, 2 곱하기 3행열이야. 항상 2에 집중해. 2행. 국어 시간 생각해. 2행. 두 줄이야. 제발 저거 틀려가지고 오지 마. 2행이니까 두 줄짜리야. 두 줄짜리인데 세 칸인 거네. 이렇게 해야 지금. 어쨌든 그래서 뭐 지금은 뭐 보조선 그거 보면 이런 식으로 딱 준비해 놓으면 되겠는데 이것도 다 구할 필요 없고 중거 보자. 2열의 성분 합을 줬네. 2열이면 어디냐? 여기지. 여기만 구하자. 일단 여기가 아이고 여기가 1행 2열, 여기가 2행 2열이지. 구하자. 1행 2열 I의 1, J의 2 집어넣으면 K 플러스 4네요. 맞지? I의 2, J의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니까 K 플러스 6이네요. 아, 둘이 더한 게 8이다. 이렇게 아는 거, 필요한 거 먼저 딱딱딱 구해줘야지. 이러면 K는 마이너스 1 확인. 됐냐? 됐지? 따라서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5고 여기는 3이겠네. 그 다음 구하는 건 1행의 성분합. 여기만 구하면 돼. 아, 지금은 여기랑 여기는 안 구해도 되네. 딱딱 필요한 것만 딱딱 구하자. 자,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1에다가 K인데 K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2네. 여기는 1, 3 집어넣으면 2 더하기 3 빼기 1이니까 4겠네. 정답은 9. 됐지?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보통 교과서에 이런 문제들이 꼭 하나씩 있지. 주어진 어떠한 그림과 함께 정의를 해놓는 경우. 이것도 뭐 해결 방법은 잘 읽기. 잘 읽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고 코스에 여기 책을 보면 보일 건데 화살표가 좀 있으니까 내가 표시해 줄게. 그러니까 지금 일방통행이야. 이게 쌍방통행이 아니야. 우리 순혈조합 할 때처럼 쌍방통행이 아니라 지금은 여기 일방통행이고 뭐 이런 길도 있어 지금. 됐지? 자, 일단 I와 J를 제시하는 방법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줄 수도 있어. 그러면 뭐 땡큐라고 메시지 날리면 되고 간접적으로 줬을 때 그냥 문제를 보고 파악해야 돼. 아, 이거 몇 곱하기 몇 행렬이겠구나. 이렇게. 지금은 직접적으로 줬네. 그러면 저 정의나 잘 따라가자. 어떻게 정의했나? 행렬 A의 성분을 평범하게 소문자 A, I, J로 했고 여기부터네. 요렇게 지금 문제는 정의를 해놨네. 자, 그럼 시킨 대로 갑시다. 1행 1열. 여기는 뭐야? I가 1, J가 1. 그대로 대입해. 1번 도시에서 1번 도시로 직접 가는 도로의 수. 몇 가지? 없지. 까마 이 3번 같은 이런 코스가 이제 3번에서 3번으로 오는 길인 거네. 즉, 없어. 여기는 0. 여기는 0. 야, 빨리 되는 건 빨리 하자. 여기도 0이겠지? 여기가 1이겠네. 됐냐? 자, 그 다음 1행 2열 성분은
1번 도시에서 2번으로 꽂는 길.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거 이 화살표가 하나밖에 없죠. 그렇지. 1. 1, 3은 2. 2, 1은 2. 2, 3은 1. 3, 1은 0. 3, 2는 잘 읽기. 됐냐? 3, 3 했잖아. 순열 조합에서 한 거다. 그러면서 갑자기 막 이러고 있지 마시고 문제 읽고 행동해. 자, 지금은 보자. 2차 정사각 행렬. 오케이. 2 곱하기 2 행렬. 다음. 어떻게 정의가 돼 있나? IJ를 P 지점을 출발해서 Q 지점을 지나서 PJ까지 가는 이렇게 내됐냐? 다시. 즉 PI에서 출발해서 반드시 Q를 한번 찍고 PJ로 돌아오는 최단 경로 수를 정의한 거야. 됐지? 자, 그럼 예를 들어 여기 1, 1은 뭐야? P1부터 Q 찍고 P1로 오는 방법 이렇게 되는 거네. 맞아? 특별한 조건이 있다면 이것도 있죠. 한 번 지난 도로는 무너지나 봐. 다시 지나가지 말래. 됐냐? 여기에서 여기 찍고 되돌아오는 길 세! 몇 가지? 아니 이건 세. 그 길 찾기 아니라니까? 그 길 찾기 아니야 지금은. 지금은 그냥 잘 세. 2가지. 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가 1가지. 됐지? 또 반대 방향으로. 그렇지. 이렇게 찍고 이렇게 돌아오는 방법이 1가지. 또 이게 지금 여기 사이길을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가게 되면 돌아갈 길이 없어. 그지? 안 돼. 저게 다네. 됐냐? 2가지. 됐지? 자, 그럼 이제 1, 2는 I가 1이고 J가 2라 1번에서 Q 찍고 2로 가는 거네. 됐냐? 이건 순열 조합에서 하던 것처럼 하는 거네. 그치? 여기서 1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야? 뭐 세도 되지만 왜 연습 안 했어 그럼? 3가지. 됐냐? 됐지? 수많은 주말 중에 그 여기 단원 할 때 왜 그럼 그 못하는 거를 열심히 연습을 하고 주말에 남떠나 뭐 안 그래 이제 와서 모르겠다 그래. 어쩌라고? 그럼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일로 가는 방법이 3가지. 여기서 일로 가는 방법, 여기서 일로 가는 방법은 2가지. 그냥 세도 되고 6가지가 되겠네. 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2에서 1로 여기서 찍고 이렇게 가는 방법도 그냥 2 곱하기 3이라 6가지. 2에서 2는 몇 가지야? 여기서 찍고 돌아오는 길은 이것도 그냥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거는 그냥 직접 잘 세시면 되고 2가지 이렇게 되겠네. 됐죠? 자, 이 문제가 지금 보면 몇 행 몇 열인지 직접적으로 안 알려줬어. 간접적으로 알려줬어. 즉 I와 J가 박힌 걸 보면 지금 여기 박혀 있거든. PI에서 PJ로 갈 수 있는 경로의 수라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은 I와 J의 숫자가 뭐가 들어갈 수 있지? 그러면서 문제를 봐야지. 여기를 보면 P1, P2, P3까지 써 있는 게 보일 거야. 맞아? 따라서 지금은 I와 J에 3까지 들어갈 수 있네. 즉 간접적으로 3 곱하기 3행렬인 거를 알려준 거네. 간접적으로 알려준 거지. 됐냐? 그 다음 가조건도 놓치면 안 돼. 같은 경우는 1 하래. 다시 말해 이렇게 1행 1열 아니면 2행 2열 아니면 3행 3열 성분은 그냥 1이라고 고정한 거네. 출제자가 고정한 거야. 내가 한 거 아님? 됐냐? 자, 그럼 해봅시다. 1행 2열은 뭐야? P1에서 P2로 가는 방법이야. 그림을 봐라. 여기서 1로 건너가는 방법은 몇 가지? 3가지. 그럼 여기 1, 3은 여기에서 1로 가는 방법이지. 여기서 1로 가는 게 3가지. 여기서 1로 가는 게 2가지. 더해 곱해? 곱해. 이 1은 3가지.
2, 3은 2가지. 3, 1은 6가지. 3, 2는 2가지. 자, 그 다음 행렬이 이쪽에서 이제 또 중간고사 때 했던 여러 가지 곱셈 공식 이런 거 막 들어오니까 혹시라도 까먹은 게 있으면 빨리빨리 복구하도록 해. 다음 행렬이 A와 B가 서로 같다. 알다시피 행렬이 같은 건 성분끼리 같다라는 뜻인 거는 있지 않고 있지. 성분끼리 똑같다라는 거라 이렇게 행렬식이 하나밖에 없어도 실제로 등식은 막 여러 개 나옵니다. 다 써봅시다. x제곱이 a고 그 다음 x 더하기 y가 4고 그 다음 xy가 3이고 그 다음 y제곱이 b네. 곱셈 공식 쓰는 거네. 구해야 하는 것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제일 적절해 보이고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필요한 건 a 더하기 b와 a 곱하기 b를 구해야 되네. 구하러 가자. a 더하기 b가 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네. 따라서 곱셈 공식이죠. 16 빼기 6 몇이야? 10. a 곱하기 b는 x제곱 곱하기 y제곱이니까 요거 제곱이겠네. 9. 계산. 자, 다음. 요것도 중간고사 때 많이 봤던 거지. 딱 식만 쓰고 넘어갈 거야. 모서리 길이의 합이 24래. 자, 모서리 길이 합은 뭐였지? 각 변의 길이가 4개씩 있죠. 딱. 건널비가 뭐였지? 밑바닥 2개, 옆바닥 2개, 앞 정면과 뒤에 2개씩.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것을 22라고 준 거고. 대각선. 요거 약간 그게 이제 X래죠. 약간 그렇지 피타고라스 정리 확장판 같은 느낌으로 외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 부피야 뭐 당연히 A, B, C. 곱셈 공식 됐냐? 좋아. 자 840번 특이사항 없으니 자네들이 잘 풀어봐. 그냥 성분으로 주어져 있어서 성분 표시가 주어져 있어서 단지 여기 A라는 행렬을 앞에서 한 것처럼 이걸로 찾는 것만 추가되어 있을 뿐입니다. 됐지? 다음 덧셈 뺄셈 실수배 갑시다. 행렬 곱셈 전까지는 어려운 거 없지. 그치? 간단하게 말하면 덧셈 뺄셈도 근데 나름 덧셈 뺄셈도 나름 조건이 있어. 아무 행렬이나 덧셈은 못해. 행렬이 덧셈 뺄셈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완전 같은 꼴끼리만 덧셈이 가능해. 예를 들면 1, 2, 3, 4라는 행렬하고 1, 3, 2, 4, 5, 1이랑 덧셈이 되냐? 안 돼. 안 돼. 이런 것도 은근 나름 지나칠 건 아니야. 왜냐하면 행렬 A와 B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도 안 준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식이 만약에 힌트 중에 다음과 같은 식이 들어있다고 쳐보자. 그럼 딱 보자마자 아 이거 A와 B는 2차 정사각 행렬이겠구나 아는 거야. 됐지? 똑같아야 덧셈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 지나칠 얘기는 아니야. 행렬 덧셈 뺄셈도 이 정도는 기억해라. 꼴이 완벽하게 같아야만 가능하고 알다시피 성분끼리 더하거나 빼면 되는 거 문제 없지, 그치? 됐냐? 그 다음 실수배라는 건 바깥에다 어떤 상수값을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붙여준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다 곱해주면 되는 거라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됐지? 바로 가보자. 자, 그냥 윗줄만 쫙 달릴게. 아랫줄 쫙 다 풀어봐. 이거 다항식 때 하던 거죠? 다항식 때는 아마 저렇게 오히려 다항식 때보다 더 좋지. 다항식 때는 막 여기도 막 이렇게 문자여가지고 막 안 그래도 계산 짜증나고 그랬는데 그지? 오히려 더 좋아. x로 정리부터 합시다. 3x는 마이너스 6a 플러스 9b x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따라서 계산 잘 해주시면 되겠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그 다음 18,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15. 3. 됐지? 마찬가지 x로 잘 정리하고 계산. 됐지? 안 해. 다음. 이건 이제 약간 연립하는 느낌인데, 이런 연립하는 느낌 중간고사 때도 말했지만 항상 확인은 좀 해보라 그랬어. 확인은 좀 해보라 그랬어. 만약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거야. 그럼 이건 연립을 안 해도 되지. 이거는 시험 때 발견하면 완전 개이득이기 때문에 꼭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거 지금 우측에서 좌측을 빼면 바로 나오는 거 보이냐? 그럼 얘는 연립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이거를 빼버리면 바로 답인 거야. 그렇게 되는지를 항상 확인은 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자네들 알다시피 가감법 연립방정식 풀듯이 xy 구하러 가시면 되겠네. 얘가 4, 마 1, 6, 3. 어디다 뭐 할까? 요 밑에 거에다가 2배 합시다. 그러면 4x 플러스 2y는 8, 마이너스 2, 12, 6이고 얘랑 얘를 더하게 되면 5x 하면서 x가 나오겠지. 됐냐? 15, 15, 7. 따라서 x 나오고 다시 x를 아무데나 대입하여 y 구하시고. 문제 없지? 됐냐? 자, 당황하지 말고 여기 KA, K배 하래잖아. 하자. A 안에다가 K를 다 곱해주자. 0, 마이너스 K. 더하기 B에는 L을 다 곱하래. 그럼 마이너스 L, 3L, 2L, 1L. 이것이 지금 이렇다라고 준 거지요. 식이 무려 4개나 나오기 때문에 자네들 입맛대로 잘 편한 걸로 계산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왜 4개야? 이거 더하기 이거가 이거다. K-L이 마이너스 3. 그 다음 이거 더하기 이거가 이거다. 2K 플러스 3L은 4 하고 둘이 연립해도 되지만 지금 밑에 개꿀이 있지. 지금 그지 여기? 0 더하기 2L이 4. L이 공짜로 나오네. 이러면 좋지. 연립 안 해도 되겠네. 여기도 그러면 마이너스 K 더하기 L이 3, 마이너스 K 플러스 L이 3. L이 2이기 때문에 K 값은 마이너스 1. 선생님 그럼 얘는요? 시간 되면 검산이나 해봐. 혹시 집어넣어서 계산 틀렸나. 틀리면 계산 틀린 거니까 확인해야지. 집어넣으면 다 성리 확인되고. 되냐? 여기가 행렬. 됐지?